이런 식의 우연은 쉽게 믿기 어려운 법입니다. 올해 2019년의 초여름, 나사의 탐사선은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뒤편에서 굉장히 무겁고 커다란 어떤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달 표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달의 최대 크레이터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달 탐사기 옥토 2호가 최근 통과한 곳으로 백악관의 지시에 의해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급히 목표로 설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왠지 유명한 영화의 오프닝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명한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한 흥미로운 정보를 준비했어요. 세계에 무엇을 전하였는가? 중력 회수 및 내부 구조 연구기인 그레일은 달 궤도상에서 2년간 관측을 시행하여 2012년에 달의 중력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무인 위성인 달 정찰 인공위성은 10년 동안 달에 달라붙어 표면의 해발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전문가가 이들 두 개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비교하기로 한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일러 대학의 지질학자이자 선임연구원인 피터 B. 제임스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견에 관해 언급한 표현에 주목해볼게요. 하와이 빅 아일랜드를 상상하고 이를 5배 크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런 금속산이 여기에 묻혀있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산출된 숫자를 살펴볼게요. 놀랍게도 이것의 무게는 218경, 2.18 곱하기 10의 18승kg으로 결국 중력 이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는 2180조 톤으로 달 전체의 크기로 보면 비교적 작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스타워즈2 데스스타의 중량에 관한 정보를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옛날 영화에서는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팬덤의 정보에 의하면 그 무게는 2 곱하기 10의 18승kg. 이것이 조금 지나친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달은 어디도 아니고 바로 달의 최대의 크레이터, 이른바 남극 에이트켄 분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 2000km 이상, 깊이 8에서 16km에 이르는 복잡한 요철을 가진 크레이터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석의 잔해다. 운석의 핵을 닮은 것들의 발견이 처음이자 가장 진보적인 가설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두 설명이 가능한데요. 지름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과 니켈 덩어리가 우주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달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힘껏 충돌한 것입니다. 쾅! 충돌의 흔적, 충돌 크레이터. 지구에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모두 앞뒤가 맞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것이 달의 움직임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면 현 시점에는 이미 모두 안정된 후입니다. 하지만 구멍이 꽤 크고 핵도 정말 무거웠는데 왜 이 충돌에서 달은 산산조각 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비상 경로가 접선 방향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달 표면에서 아직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충격에 의해 운석의 핵이 얇은 층이 되어 벌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의 부분적인 흡수를 초래하였고 이 소행성 자체의 금액은 이제 달 표면 근처로 분산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확실한 무게가 존재하는 덩어리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젊은 달의 중심부에 부드럽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달의 멘틀 속의 산화 티타늄. 달 토양의 평균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3.3g으로 산화 티타늄의 경우 1.25가 넘는 약 4.4g에 해당합니다. 즉 제2물질이 제1물질보다도 현저하게 밀도가 높아
이것이 중력 이상의 기원이 되는 두 번째 이론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화산설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아득한 옛날 갓 생겨났을 직후의 얇은 달 멘틀 아래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던 시절에서 시작합니다. 즉 소행성설과 같은 약 30에서 40억 년 전인 것입니다. 당시 달의 뜨거운 내부를 진한 수프에 비유하자면 그 중력 이상은 수프 속의 응고 같은 것입니다. 혹은 티타늄으로 보면 대도시 정도 크기의 고기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끓는 것이 멈췄을 때 우연히도 고기환자는 달 표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끝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이 식었을 때 거기에 그대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보고된 질량이 장대하다고는 해도 달 전체의 질량과 비교하면 35,000분의 1이라 사실상 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제창자들은 이런 독립된 구조의 형성에 대해서도 또 달의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떠오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산화 티타늄은 달의 멘틀에서 종종 보이지만 농축물, 특히 이런 큰 광상 형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처럼 아주 먼 곳의 광물 탐사는 아직 아무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음모론. 방금 과학자들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절망에 대해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2019년 3월 중력 이상이 공식 발표되기 훨씬 전에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주먹을 책상에 내려치며 2024년까지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달 표면에 서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사 직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준비와 시험 기간은 아직 못해도 10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리 서두른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달의 남극점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크레이터, 그리고 중국이 사전에 탐사기 창어 4호를 보낸 달의 극이 바로 이곳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옥토 2호는 정보를 공개하기 약 1개월 전 갑자기 에러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재가동해야 했죠. 이 상황을 보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설마 중국이 달의 크레이터에서 뭔가 이상한 물건을 찾은 건 아닐까요? 혹은 반대로 그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도록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옥토 2호는 그 이상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신 그러한 기능은 아르테미스 계획이 실행되면 2024년 미국 탐사대에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악관은 분명한 달 착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단순한 산책이나 세르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그 크레이터에 있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외계인의 배? 남극 에이트캠 분지는 음모론자에게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첫 번째로 이는 크레이터 속의 크레이터로 내부 구조의 경계부는 철과 토륨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배의 잔해로 이루어진 고리 같습니다. 두 번째로 크레이터가 긴급 착륙 때처럼 낮은 각도로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크레이터의 얇고 긴 형상과 가장자리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탐사기 갈릴레이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의 토양은 달의 레골리스와는 완전히 달라서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샘플을 원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력 이상의 하한이 약 300km로 산출되고 있는데 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곧 수수께끼의 물질이 몇 세기에 걸쳐 그대로 표면에 나와 있어서가 아닐까요? SOS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고대의 우주선 같습니다. 혹은 아득히 먼 곳에서 온 외계인이 사고를 당해 결국 망가진 기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가까운 지구에 가서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외계 생물 기원설과도 완전히 일치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달의 뒷면에 있는 것은 2024년 이후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부는 자신들의 실패 계획을 감추는 것에 너무 능숙하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사건의 향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